연말 특집 즐겁고 재미있는 방송 잔매거진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월드 베스트 프로그램이죠. 아, 그냥 하세요. 연말까지 하세요. 네. 자, 잔매거진 2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는 성공 취업 전략을 알아보는 성공 ABC 시간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PR연구소 윤우상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장님이 올 한 해 이 각 기업별로 공채 전략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2010년 소장님에게는 어떤 한 해였는지 궁금합니다. 올 한 해가 진짜 SNS가 대세다 보니까 네. 소통이 굉장히 이슈였는데 저도 소통의 채널을 좀 확보한 한 해가 안 됐나 싶거든요. 네. 첫 번째로 뭐 잔매거진에 고정적으로 나오셔가지고 공채를 까발리기를 시작했고요. 까발려요, 예. 두 번째는 클리닉이라든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주 구직자를 직접 만나고 있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대학 그 취업 지원관들을 교육시키는 강사로 활동하다 보니까 네. 조금 소통의 채널을 좀 확보했는 한 해였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셨네요. 네, 굉장히 바쁘신 한 해. 저희가 뭘 까발리는 그런 좀 수준 낮은 프로그램은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소장님은 지금 중요한 하나를 잊으셨어요. 어떤가요? 소장님이 가장 큰 변화는 외모죠. 외모 스타일. 굉장히 스타일. 잔매거진 스타일리스트. 나중에 감사합니다. 한번 시간이 되면은 네. 처음부터 나오신 걸 쭉 연결해서 그렇죠.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깜짝 놀라실 것 수술 같습니다. 말고 이런 방법이 있구나. 네. 자, 성공 ABC 코너에서 다른 순서를 보면은요, 네. 각 기업들의 공채 일정도 저희가 그렇습니다. 늘 확인을 해드렸었고요. 자, 올 한해 어떤 기업들의 공채 전략을 자세하게 살펴봤었는지 화면을 좀 보면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2월에는 상반기 공채를 시작하는 삼성그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채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상반기 공채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3월에 서류를 접수하고 4월에 인적성 검사를 하고 5월에 면접 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정이 많이 겹쳐져가지고 안타깝게도 모든 그룹의 상반기 공채를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일정이 조금 다 상이한 4월에 접수를 마감하는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SK그룹, CJ그룹, 포스코그룹과 5월에 접수를 마감하는 신세계와 롯데, 그 다음에 LG U+를 소개해드렸고요. 네.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13개 그룹과 기업에 대해서 공채 전략을 점검해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기업별로 이제 인력 수급 계획이라든지 내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2010년의 공채 일정이 2011년에 똑같이 실시된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참고만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렇군요. 2011년도에 계속 나오시려고 또. 나오셔야 돼요. 절대 그렇습니다. 똑같지 않다며. 네, 예. 이 잔매거진의 다른 코너들도 굉장히 좋은 코너가 많지만 특히 소장님의 코너는 정말 다시 보기를 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맞습니다. 또 여름에는 우리가 이 공사 취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7월, 8월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는 기업은행이라든지 네.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그다음에 한국석유공사, 크라운 혜태제가 그다음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공채 전략을 짚어봤습니다. 네. 공기업의 공채 특성상이 12월쯤에 하반기쯤에 가장 공채가 많지만 다른 기업과 달리 준비를 꼼꼼히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 중에 좀 미리 공부하시라고 미리 저희가 여름철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또 맞아요. 저희가 알아서 또 미리 소개해드릴 건 미리 네, 소개해드리고 그럼요. 또 닥쳐서 소개해드릴 거는 또 그 시간에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고 했었는데 공기업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시 공부를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게 저희가 혜태하고 크라운 제거의 경우는 여름 시즌에 또 공채를 진행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대부분의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은 3월에 이제 서류 접수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중견 기업의 경우는 4월에 서류 접수를, 그 다음에 5월 이후는 조금 더 작은 그룹이라든지 개별 기업이 순차적으로 공채를 진행합니다. 다만 혜태나 크라운 제가처럼 상반기 공채 시즌을 아예 비켜서 하는 중견 기업들, 공채를 진행하는 중견 기업도 다수가 있습니다. 특히 혜태나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는 올해가 2010년 공채 3기로 맞았는데 합병 5년이 되면서 큰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뿐만 아니고 매출이 1조 8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를 쭉 한 번씩 짚어가고 있는데 이제 9월로 한번 가보는데요. 9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이 하반기 공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하반기 공채를 노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상반기 공채를 노리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통상적으로 기업이 그 하반기 공채 인력 수요가 좀 더 많이 뽑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좀 더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좀 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삼성이나 LG 두 그룹을 지원을 한다면 상반기 때는 삼성, 그 다음에 하반기 때는 LG에 올인하는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포스코라든지 STX 그룹 같은 경우는 그 인턴 사원 채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반기 공채가 사라졌습니다. 네. 상반기 채용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전체적인 채용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집중하는 것 못지않게 이제 경우의 수를 좀 확률적으로 높이는 수가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기업을 좀 많이 지원하시는 것들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한꺼번에 이제 문어발식 지원을 하지 마시라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직무 분야가 확실히 정해지셨다면 네. 뭐하러 또 하반기 한다고 상반기를 놓치겠어요, 그죠? 다 그렇죠. 해야죠. 그러니까 다 상반기도 하시고 안 되시면 또 하반기도 하시고. 자, 하반기에 또 어떤 기업들을 그동안 소개를 해드렸는지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하반기에는 두산그룹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네. 하나그룹, 그 다음에 대한항공, 코오름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SPC그룹, 그 다음에 KTNG와 한국인상공사의 공채 전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올 하반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대거 신규 채용에 나섰는데요. 삼성의 경우는 신입사원을 4,500명 뽑았고 네. SK는 700명. 현대중공업은 40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의 경우는 1,150명을 뽑았는데 인턴을 포함한 수치이고요. 네. CS그룹이나 LG그룹의 같은 경우는 생산 경력직을 포함해서 각각 1,200명과 5,000명을 채용했습니다. 네. 또한 가을에 성공 ABC에서 공채 전략을 소개해드린 두산그룹의 경우는 하반기에 700명의 신입사원을 뽑았고요. 하나그룹은 1,970명인데 대조 신입사원은 480명 등의 채용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소개해드렸던 대한항공이라든지 코런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등도 예년에 비해서는 좀 큰 규모로 늘려서 신입사원을 참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 말씀하시는 호흡도 좋아지시죠? 네. 처음에 숨 안 쉬고 얘기하시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처음에는 어디 채무 관계 있으신 줄 알았어요. 어디 채무 관계 때문에 급하게 어디 가신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여유 있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자, 이 내년에도 이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더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내년에는 이 경기가 좋아지고 또 기업들이 해외 성과도 좋아져서 이 더 많은 규모의 채용을 진행하길 정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올 한 해 기업들이 공채 변화가 또 많아요. 콕 집어서 3가지 정도만 딱 집어서. 예. 올해는 말씀해주시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최악의 채용 시장을 겪은 작년과 달리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각 그룹별로 그룹 창사 이래 최대의 신규 투자를 반복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취업이나 창업 드라이브 정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신규 채용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런 양적인 증가 위에도 취업 시장에 과거와 다른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특이한 트렌드를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이슈가 된 실무형 인재 선발입니다. 네. 객관적인 스펙이라든지 획일화된 채용 기준에 따라서 과거의 채용 형태를 진행하다 보니까 신입사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기업들이 냉철하게 반응하면서 취업 시장도 변화가 됐는데요. 실제 포스코 그룹이나 STX 그룹의 같은 경우는 인턴 사원으로 신입 사원을 전부 선발하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SK나 LG 그룹의 경우도 인턴 사원에 통한 정규직 선발 연계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류 전형에서 합격자를 실제 좀 더 많이 과거보다 좀 많이 뽑으면서 면접 전형에서 실제 검증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면접에서도 기존의 일반적인 실무 면접과 임무 면접에서 벗어나가지고 토론 면접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면접 등의 다양한 전문화된 면접 전형이 면접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적성 검사가 일부 그룹에서만 실시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실시하는 것들이 많고요. 마지막으로 신입사원의 경우는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이 급증하다 보니까 실제로 실무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실무형 인재에 대한 선발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네. 네. 저희가 라이피플 그런 얘기 계속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네. 실무형 인재 정말 2010년에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턴십을 수행하고 나서 이제 신입사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전형이 끝난 후에 노력을 참 많이 기울이고 계셨고요. 네. 꼭 취업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실무형 인재가 앞으로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인턴 경험이 또 구직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트렌드 얘기를 잘 해주셨고요. 저희 3가지로 콕 집어서 여쭤봤으니까 두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사회 트렌드와 취업이 동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사회 전반에서 지배적인 트렌드를 취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응용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트위터를 비롯한 SNS 서비스가 기업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구직자와 인사 담당자가 긴밀한 소통이 강화되고 실제 구직자들이 인사 담당자에게 궁금한 걸 직접 물어보고 실시간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네. 또한 아이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의 확대 보급에 따라 각종 첨단 장비들이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로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IPTV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상방향 채널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기업 내부에서도 조금
그 대부분 공개적인 공채 공고보다는 내부 그 채널을 이용해서 좀 무분별하는 묻지마 지원자를 좀 줄여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이 묻지마 지원자 정말 본인에게도 문제고요. 또 기업에게도 문제가 되고 모쪼록 내년에는 어렵게 취업을 하고 1년도 안 돼서 아예 그만둬야지 하고 딱 나오는 이런 일 없이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갖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트렌드 궁금합니다. 세 번째 트렌드 뭔가요? 네, 세 번째 트렌드는 기훈 씨나 제가 제일 싫어한 건데요. 뭔가요? 영어인가요? 영어 말하기 시험이 점점 확대되고 오 있습니다. 마이 갓. 아, 소장님도 싫어하셨나요? 예, 저도 영어는 별로. 네, 소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얘기한 적 있어요. 영어만 없었으면 세상이 행복할 텐데. 아, 정말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구직자들은 안 돼요. 영어 안 되면. 영어는 이제 필수이다 보니까 영어 필수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원자의 실용 영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토플이나 토익이나 토플로서는 실용 영어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영어 말하기 시험인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오픽 등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말하기 시험 성적을 제출을 의무화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산그룹 그리고 일부 회사들은 이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제출 의무화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여러 말하기 성적이 서류 전형에서 중요한 잣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렇습니다. 이런 서류 전형에서 벗어나서 실제 면접 전형에서도 영어 면접을 별도로 실시하는 뭐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든지 일부 그룹이 있고 그냥 기존의 면접 상태에서도 영어 질문이 반복되는 영어 면접이 굉장히 보편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의 경우는 오히려 이것이 점점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트렌드로 얘기해 주신 영어 말하기 시험 확대는 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트렌드인 그 실무형 인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말 회사에 들어가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스펙을 키우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무형 인재를 인재가 되시는데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올 한해 각 기업별 자세한 공채 전략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올해 이 트렌드 쭉 갈까요? 그러니까 다음 해 2011년도에는요. 실무형 인재와 그렇지 않고 스펙만 가지고 있는데 아마 두 분이라도 실무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를 뽑으려고는 당연히 그건 누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실무형 인재에 대한 니즈는 기업에서 반드시 지속이 될 거고요. 다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 그렇기 때문에 실무형 인재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업의 잣대들이 면접에 오히려 다양화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또 다른 도구가 새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무형 인재의 흐름은 아마 내년에도 계속 지켜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2011년에 구직자들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 실무형 인재가 강조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스펙보다는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스펙을 올리는 노력보다는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내실 있게 정리해서 자기소개서와 그 면접에서 좀 차별화를 찾아가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너무나도 어렵다는 시장 환경 때문에 오히려 그 몇 번 도전하다가 실패를 겪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게 굉장히 네. 많습니다. 다만 이걸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모든 취업에서는 실패가 지름길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감이라는 부분부터 챙겨가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스펙보다 중요해요. 기훈 씨 같은 경우도 영어 안 되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죠. 근데 지훈 씨 없으면 저희 프로그램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무형 인재가 되셔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저 2010년도 마지막 방송에 한번 울고 시작해도 될까요? 굉장히 눈물 나는 감사의 멘트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칭찬인지 흉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네. 2011년도에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제가 사실 영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요? 네, 기대해 컨셉을 위해서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오늘 도움 말씀에 인사 PR 연구소 윤호상 소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